네, 안녕하세요. 제이오토플랜의 장정훈입니다. 자, 오늘 국민의 차, 과학 5호기라고도 굉장히 많이 불리우는 그런 차량이죠. 그 중에서도 K5 노블레스, 그 노블레스 중에서도 2.0입니다. K5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등급이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1.6 터보, 그리고 2.0 가솔린 그냥, 그리고 하이브리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국민 차량입니다. 2.0 가솔린 3,135만원짜리 노블레스 등급 한번 시작 한번 해볼 텐데요.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컬러, 블랙 같죠? 블랙 아닙니다. 그래비티 블루라는 컬러인데 굉장히 멋있어요. 영상으로 보시기에는 멋있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검정색 아니야 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겠죠. 하지만 가까이에서 보시게 되면은 아니에요. 블루 색깔이 분명하게 납니다. BMW의 약간 카본 블랙과 흡사하기 때문에 빛을 받게 되면 약간 블루 컬러를 가지고 있고요. 어두운 곳에서는 이렇게 블랙 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이트나 블랙이 조금 지치신 분들에게는 그래비티 블루 강력하게 추천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넣을 수 있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죠. 드라이브 와이즈도 있고 컴포트도 있고 스타일, 기타 등등의 옵션이 있지만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89만원짜리의 스타일 옵션 단 한 가지만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사실 옵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노블레스 기본 등급의 옵션이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옵션 장난질이 굉장히 심한데 그 장난질 어느 부분에서 좀 심한지까지도 제가 이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K5가 국내 이 중형 세단에서는 굉장히 많이 팔리는 차량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무려 7월 달에만 본다 하더라도 차량 판매 대수 놀라실 겁니다. 약 2,300대가량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전국에. 야, 그럼 많이 팔린 거야? 많이 안 팔린 거야? 감흥이 잘 안 가시죠? 중형 세단으로 봤었을 때는 판매율이 7월 달에는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야, 그럼 1위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1위는,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당연히 K5가 1등일 줄 알았는데 1위 같은 경우에는 소나타가 1위를 했습니다. 무려 이 차량의 2배가 넘는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000대가 넘게 팔렸습니다. 소나타가. 야, 왜 이렇게 많이 팔렸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솔직히 아무리 따져봐도 K5가 훨씬 낫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왜 소나타가 이렇게 열광적으로 많이 판매가 되었는지 솔직히 가늠이 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전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주간 LED 등 그리고 이 그릴 같은 경우 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고 K5 자체가 기아자동차의 굉장히 효자 차량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차량인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 절감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넣었지 그 어디도 플라스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면에서는 그만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K5입니다. 이런 캐릭터 라인들 같은 경우에도 4줄로 뺐기 때문에 스포티함을 굉장히 많이 살렸고요.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노블레스 등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 전방 앞차 간의 이제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센서도 이렇게 있고 거기에 있어서 어라운드 뷰 기능, 카메라까지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전면만 보더라도 거의 시그니처 풀옵션 등급과는 차이 나는 거는 거의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전면 같은 경우에는 자, 측면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측면 가보시죠. 자, 측면으로 왔습니다. 측면 같은 경우 이 차량 자체가 중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일단 전장 길이만 보더라도 4,905mm라는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 중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이제 거의 준대형에 속하는 그런 길이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있어서 국내차 같은 경우에는 전륜구동을 지향합니다. 이 K5는 전륜구동을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내가 그만큼 넓어진다라는 또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4,900mm 정도 되는 차량을 전륜구동과 후륜구동으로 보게 되면은 실내 규격 엄청 많이 차이 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 옵션 89만원의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스타일 옵션은 이게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일단 휠 한번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멋있게 들어가 있는 휠을 보실 수 있죠.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휠 자체가 디자인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후측방 경고 센서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 아마 느껴보신 분들 굉장히 편하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일단 사각지대 같은데 잘 안 보일 때 우측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후측방 센서가 울린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런 것들은 편리하거든요. 써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도 쓰다가 없는 차량을 타니까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차량 보시게 되면은 위에 필러 같은 경우에는 크롬으로 되어 있고 B필러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은 이 필러 하단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전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국산차에 어쩔 수 없는 원가 절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K5가 약간 스포츠 세단을 지향을 하였기 때문에 트렁크 리드라인 쪽으로 쫙 떨어지는 이 모습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디자인만 보더라도 사실 소나타보다는 K5가 훨씬 이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며 후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스타일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도 LED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고, 그리고 보게 되면 스포일러 같지 않는 스포일러 같은 약간 스포일러의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모양을 어느 정도 갖춰주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도 1.6 터보도 아닌 2.0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 K5 로고만 있지 반대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차량 굉장히 독특한 게 있습니다. 역시 K5는 스포티함의 상징을 자아낸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은 하단을 보시게 되면은 이 디퓨저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뭐 벤츠의 AMG 라인, BMW의 M 스포츠 패키지처럼 하단에 디퓨저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왔고, 머플러 팁은 페이크지만 요즘은 머플러 팁이 BMW에서는 안 나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머플러 팁 있는 게 굉장히 좋다, 이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은 89만 원의 스타일 옵션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시그니처로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동 트렁크를 분명하게 지향을 하고 있지만 전동 트렁크는 아니라는 점 한번 참고 한번 해봐 주세요. 그리고 전동 트렁크를 노블레스에서 넣고 싶다, 그러면 30만 원의 옵션 금액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전동 트렁크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규격 당연히 엄청 넓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거의 S클래스 정도급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굉장히 커요. 전륜구동이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고, 히든 스테이지 공간 한번 보시게 되면 굉장히 섹션이 잘 빠졌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수납할 부분들은 위에다 하시되 잘 꺼내지 않는 것들은 하단에 넣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실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장난질의 끝판왕, 이 K5에도 분명하게 들어가는 이야기인데, 제가 왜 그런지 지금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시그니처 등급에 나오는 컬러예요. 하지만 노블레스에서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노블레스에서도 마션 브라운 이 시트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 시트를 선택을 하려고 하면은 노블레스에서 스타일을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스타일을 넣어야지 이 마션 브라운이라는 이 브라운 시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100% 옵션 장난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까지 하나 라는 좀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떠한 옵션을 넣고 노블레스에서 풀옵션을 가도 메모리 시트는 없습니다. 메모리 시트는 온리 무조건 시그니처 등급에만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노블레스 기본 옵션으로는 운전석 전동 시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조석에 만약에 전동 시트를 넣고 싶다, 컴포트 옵션을 넣으셔야 됩니다. 이 컴포트 옵션 자체가 99만 원인데 동승석 파워 시트, 그리고 동승석 전동식 허리 지지대, 그리고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굉장히 좋죠. 그리고 릴렉션 컴포트 시트, 그리고 뒷좌석 열선 시트, 그리고 폴딩도 이 컴포트 옵션을 넣어야 돼요. 그리고 뒷좌석에 이 헤드레스트 조정하는 부분도 컴포트를 넣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이 컴포트 옵션이 별거 아닌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뒷좌석에 센터 암레스트 있잖아요. 이 팔걸이 또한 이 차량은 없는데 컴포트 옵션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후석 승객 알림 센서 타입이고, 그리고 이 컴포트를 넣어야지만 뒷좌석에 수동 커튼도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스티어링 휠 전동 경고 이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 또한 갖고 있는데 99만 원의 옵션인데, 99만 원의 옵션을 넣게 되면은 11가지의 옵션이 들어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타일이랑 컴포트 이거는 거의 필수적으로 좀 넣어야 되지 않나. 근데 이 차량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들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후측방 센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드라이브 와이즈를 넣어야 되는데, 드라이브 와이즈는 이제 뭐 약간 편의이기 때문에 넣으실 분들은 넣고 빼실 분들은 빼면 된다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딱 실내를 탔었을 때 굉장히 아늑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아 자동차가 패밀리룩으로 지향을 하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굉장히 익숙해요. 자, 뒷좌석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컴포트 옵션이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뒷좌석에 이제 헤드레스트를 만질 수 없고 암레스트가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그리고 아무리 등급이 높은 차량이라 하더라도 뒷좌석에 뭐 포전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고 있고 그냥 C타입 2개 딱 들어갑니다. 뭐 기본적으로 뒤에 뭐 열선 시트를 넣고 싶으면 컴포트 옵션을 넣으셔도 되는데 사실 99만 원에 11가지 옵션은 제가 봤었을 땐 좀 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뒤에 뭐 블라인드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넣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운전석을 포지션을 굉장히 앞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석이 굉장히 넓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가족들 4인 가족이 타기에 정말 좋은 차 하나 뽑자면은 당연히 이 K5를 놓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K5 2.0 가솔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저도 놀랐습니다. 이 차량을 공부를 잠깐 하다가 이제 영상을 찍는 건데 소나타보다 판매율이 안 된다라는 거에서 한번 놀랐고, 그리고 역시 국산차의 옵션 장난질에 또 2번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국민의 차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보시는 차량, 자, K5 특판 차량 정말 많습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전시장에서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납기가 걸리죠. 하지만 빠른 출고, 리스 장기 렌트 보고 계시면은 기분 좋은 출고고기 제2오토플랜에서 약속드리니 언제든 많은 문의 주시고,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끝으로 오늘의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